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시장 정말 재미없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내내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재미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2%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 이런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 최근 들어서 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 1.3%의 하락이 나왔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죠. 지난번에는 잠정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사업 부분별 본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때문인지 오늘 주가의 상승이 돋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오늘 지수 하락에 비해서 은행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흔히 대장주라고 하죠. 은행주 중에 대장주 4종목이 있는데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이렇게 4종목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특별히 투자할 만한 종목, 산업, 업종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 은행주들은 반대로 흐름이 좋거든요.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본다면 특별히 투자할 종목은 없는데 연말에 고배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근래 들어서 흐름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 기관,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순매수 자금을 보시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매도세는 크지 않았지만 매수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크게 들어왔고 이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LG화학,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제넥신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고요. 이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 NC소프트, 포스코, 롯데케미칼, 현대모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적이 잘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뒷부분에는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가 시행이 된다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매출도 10조 원에 육박했고 5분기 연속 흑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나 증가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LG화학도 지난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함으로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자, 지금 살펴보시면 LG화학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이쪽에서 매출액은 지난 2분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전지사업 부분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를 했었고 대부분의 사업 부분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과거와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LG화학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우리나라 2차전지, 전기차 대장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물론이고 소부장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첨보, 대주전자재료 그 외 많은 기업들이 큰 상승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과 전망이 좋은데 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실적과 전망이 좋지 못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는 11월 초에 있는 미 대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종합감사가 있었죠.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오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조건 강화,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고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다만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에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개인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조건이 강화된다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거래 대금부터 시작해서 지난 3월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 이후부터 어떤 종목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이런 점도 살펴보면서 다양한 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거래대금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이게 단위가 억 단위거든요. 그래서 10월 19일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약 10조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을 살펴보시면 10조로 못 넘기는 날도 있고 10조로 넘더라도 11조, 12조 이 정도 범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된단 말이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날짜를 보시면 8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거래 대금을 살펴보시면 정말 적게 나왔을 때가 13조, 많이 나왔을 때는 19조 6천억까지 상당히 거래 대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 들어서는 10조 전후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조금 비슷하거든요. 10조 전후로 해서 거래 대금이 형성되어 있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9월달이거든요. 9월 29일에서 9월 2일까지 확실히 거래 대금이 현재와는 다르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인데 3월 19일이죠.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이 시점부터 해서 10월 20일 오늘까지 큰 상승이 나왔고 이 기간 내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매수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날짜는 3월 20일부터 10월 22일 오늘까지고요.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 대금을 살펴보시면 단위가 억이거든요. 26조 5천억. 개인들이 지난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을 찍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26조 5천억치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적죠. 그래도 약 12조 원의 큰 물량을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올해가 아닌 작년에는 개인들이 얼마나 누적 순매수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고요. 날짜는 작년 3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누적 순매수 금액을 살펴보시면 약 4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죠.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약 4조 7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확실히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코스피로 돌아보면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었을 당시 그 이후로 개인들의 매수 자금이 약 26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중에서도 많이 매수한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상승폭이 컸던 종목, 이런 종목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인버스는 뺄게요.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SK, 신한지주 이런 순서인 것을 알 수 있고 아무래도 저는 현대차 조금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현대차의 가치, 성장성을 봤을 때
분명히 내년에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고 주가의 상승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로 인해서 조금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질 충당금 이슈 이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내년까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지만 연말에 일부 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상승을 많이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지만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상승이 가능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 이 부분이 시행될 경우에는 일부 골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신한지주하고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까? 이 점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연말에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한지주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주가의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컸기 때문에 과연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까? 이 점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2만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주가가 만원이에요.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인데 매도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선주는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봤을 때는 또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주는 변함이 없는데 우선주만 하락한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가총액이 높고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조건이 강화돼서 개인들의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하락이 없는 거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양면성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 시장이 쉽지 않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불확실성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지나가서 시장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